네, 안녕하세요. 보다란 멘토링 자기계발 마스터 강의를 맡은 노우석 멘토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와 전공 특강 그리고 Q&A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Q&A 같은 경우는 해당 강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광주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 학사 주전공을 하였고 정보학과 학사 복수전공을 하였고 AI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파생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2024년 2월에 졸업 예정이고요. 저는 2023년 5월 18일까지 사회복무원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경력 2건이 있고 MM 만능 아카데미 1기와 MM 만능 발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MM 만능 아카데미 2기 강사 및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 해당 MM 만능 아카데미 2기에서 IT 강의와 자기계발 강의, 메이킹 교육과 청소년 법문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작권이 대략 100건 이상 보유하고 있고 특허 출원도 현재 7건 이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제 자격증 약 91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학 생활 동안 대내 대외 활동 이력이 다해서 70건, 수상 경력이 다해서 30건 정도 됩니다. 저의 전공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소프트웨어학과,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파생 학과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과 AI 소프트웨어학과 커리큘럼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학년에는 C 언어에 대한 기초와 더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고요. 이제 2학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파트,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문법,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와 컴퓨터 네트워크, 웹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공통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AI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현장 실습을 방학 때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실습이랑 전공 진로 설계, 그리고 딥러닝 실습을 하고, 이 해당 AI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쿨앱을 사용해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SQL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지능형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아두이노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시스템 관리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이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리눅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주로 빅데이터 분석이랑 AI 융합 실습, 그리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게 되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자바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이 진행이 되며, 3학년 때 아두이노 기초를 맡았다면 4학년 때는 아두이노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방학 때는 캡스톤 디자인 1, 2, 4학년 때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 복수 전공이 문헌정보학과이고요.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교양을 듣기 때문에 1학년 교양 파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사 그리고 문헌정보학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지학의 이해, 정보 사회론이랑 이제 문헌정보학 개론 해서 이론적인 파트를 많이 다루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관리, 그리고 장서 관리, 비도서 자료나 아니면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시각화. 한마디로 이제 해당 문헌이 어떤 문헌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해당 파트를 분류를 하고 이거를 약간 데이터화하는 그런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 대한 분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4학년 때는 주로 실습을 많이 나가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랑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해서 트렌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파트랑 이제 직무에 대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분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요즘에는 단일 전공으로는
조금 미래를 보장하긴 힘들어요.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웬만하면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문헌정보학을 두 개를 복수 전공을 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인재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디스워크라는 구인구직 새로운 사이트가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보시면 대부분 다 데이터 분석가를 현재 채용하는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해당 학과들의 장단점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먼저 컴퓨터공학과 특징은 코딩 그리고 컴퓨터 기초론에 대해서 배우고, 상세 학과마다 하드웨어 특화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특화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컴퓨터 공학과가 이제 활용 범위가 높아서 인문계, 사무직무, IT 등 공통 분야 직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취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장하는 데 대해서 제한이 없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적응이 많이 힘듭니다.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자료 정리, 자료 분석 등 각종 문헌 및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정리, 분석, 분류에 대해 서지하게 관련돼서 배우는 학문이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다른 예시로 들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국가 기술 자격증이에요. 근데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사사학위 자격증이 국가 전문 자격증인 분야여서 박사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그 티오랑 페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성 확대가 되어서 필수적인 학문으로도 되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주전공만으로는 약간 비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학과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이랑 도서입니다. 저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관련으로 해서 기재 사항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부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위에 카드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 첫 번째로 전 적성이 일단 맞았고, 다음으로는 원래는 나중에는 D 대학교에 이제 일본어 학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이제 두 번째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적용을 한 게 제 성적으로 해서 해당 학교랑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공 공부 과정이랑 방법은 이제 보시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1, 2학년 때는 학점을 평균 4.0으로 맞춰야 하고요. 1, 2학년 때 웬만하면 대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잡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잘 이루시길 바라고, 3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지속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3학년 때 할 게 많아요. 1, 2학년 때 했던 활동 지속하고 팀 프로젝트하고 조기 졸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점을 4.3, 이건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평점을 4.3을 맞춰야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맞춰야 합니다. 3학년 때. 그 다음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경진대회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또 만드셔야 합니다. 3학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소서라든지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스펙을 다 맞추셔야 합니다.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했던 활동을 지속함과 더불어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이제 NCS라든지 PSAT, PSAT 등 이제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고, 졸업 시 평점 못해서 4점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이제 뭐 현재도 많은 분들이 졸업 유예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유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제 관점에서 제 기준으로 보면은 웬만하면 졸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트렌드가 바뀐 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바뀌었으니까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채용 구인구직 시장에서는
졸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유예를 하는 거를 아직도 목격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졸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페이가 낮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취업이라든지 채용 같은 공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역량을 키우는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혜택 같은 부분들이 많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중에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졸업 전에 취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생활 같은 부분은 또 위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제 제 강의를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Q&A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